글을 쓴다는 것은 끊임없이 어휘를 고민하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글을 쓰는 행위를 고귀한 정신노동으로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작가 정철입니다. 최근 영감 달력이라는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연말 연시 선물로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글쓴이는 에디터 이완님이신데요. 주변에서 글을 잘 쓴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만 저는 제가 글로 돈을 벌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 글을 읽어보면 항상 어딘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작가님에게 첨삭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단락과 문장이 역할과 기능에 맞게 쓰였는지, 그리고 카피에 대한 평가를 원하셨는데요. 오늘 첨삭을 위해서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깨알 같은 준비 정신이 아주 투철한 작가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이완님의 글은 카피인데요. 카피는 대개 이제 헤드라인하고 바디 카피. 그러니까 일반 글에서는 제목과 본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광고 카피에서는 이 헤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한 줄이 그 광고 성패의 70%를 좌우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인이 뭔가 좀 적극적인 일을 한 가지는 해야 하는데, 이익을 제시한다거나 끝까지 읽으면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거나 아주 새로운 뉴스를 던진다거나 뭔가 한 가지 일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완 씨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비는 좋은 글이 가진 힘을 믿습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맛이 좋은 글입니다. 근데 이거를 헤드라인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착한 글, 뭔가 나를 확 끌어당기는 힘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이완 씨의 글을 쭉 넘기다 보면은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논비가 좋은 글을 모으겠습니다. 좋은 글이 가진 힘을 믿습니다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는 뭔가 일을 하겠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또 헤드라인으로서 뭔가 매력, 맛 이런 게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정말 나한테 말을 거는 느낌으로 바꿀 수 없을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당신의 글 논비가 데려가겠습니다. 뭔가 나랑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모으겠습니다와 데려가겠습니다가 뜻은 같은 뜻인데요. 모으겠습니다는 그냥 모든 사람이 쓰는 그런 어휘죠. 글을 쓴다는 것은 끊임없이 어휘를 고민하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글을 쓰는 행위를 고귀한 정신노동으로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지 겉봉에 우표 붙이듯이 계속 뗐다 붙였다 하는 단순 노동이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거다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걸 바꿔서 교체해서 붙여놓는 거죠. 그거를 남들은 10번 할 때 나는 50번, 100번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이 들립니다. 너는 글을 참 잘 써. 그게 뗐다 붙였다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듣게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본문 바디 카피는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첫 단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문제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문장이 일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사는 환경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단정을 하고 있어요. 글쓴이가 주장이 너무 강하면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뭔가 방패로 이렇게 좀 맞고 싶은, 나를 뭔가 공격하는 느낌. 그러면 나는 쟤한테 설득당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약간 뒤로 물러서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설득하는데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 노트북이 서툴러서 좀 느립니다. 보이시겠지만 검지손가락 2개만 사용해서 타이핑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라고 2번 물음표 2개를 사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내 주장이 강하게 들어간 것보다도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의 살짝 뒤로 물러남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너무를 크게로 바꿔봤는데요.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글을 잘 쓰려면, 좋은 문장을 만들려면 내가 쓴 글에서 너무라는 단어만 다 빼봐라. 그러면 그게 그냥 좋은 문장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너무보다는 크게가 조금 맞는 단어인 거,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서 일단 바꿔봤고요. 우리에게는 좋은 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 제기하고 원인을 살폈는데 해결의 첫 문장이 약간은 어색해 보였어요. 앞에 있는 우리에게는 말을 한번 빼봤어요. 좋은 글이 필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맛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좋은 글을 퍼뜨려서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논비가 문제의식을 가진 글쓴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출판 프로젝트 논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바디카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글에서 본문이라고 하는 그 글에도 리듬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디카피 첫 줄은 꽉, 마지막 줄은 꽝, 뭐 이런 느낌인데요. 첫 줄에서 이 사람을 꽉 잡아야 돼요. 첫 줄에서 꽉 잡지 못하면 도망갑니다. 광고 카피는 내가 책을 사서 그 사람의 글을 정독하는 그런 글이 아니거든요. 재밌을 것 같다, 이익이 될 것 같다 했을 때 끝까지 읽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첫 줄에서 이 사람을 꽉 붙잡지 못하고 둘째 줄로 데려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줄에서 꽉 붙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을 타다가 마지막 줄에 꽝 하는 느낌, 그게 마지막 줄에 약간의 반전이어도 좋고,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문장이어도 좋고, 맺은말이 뭔가 좀 임팩트가 조금 있어야 한다. 지금 마지막 문장이 논비가 문제의식을 가진 글쓴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느낌이 들어요. 뭐 나한테 얘기가 달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어떨까? 당신의 글을, 당신의 문제의식을 논비에게 데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헤드라인과 이 마지막 문장이 서로 조응하면서 일관성 있는 글의 한 편이 완성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한시 글에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뭐 글 쓰는데 큰 흠이 되는 건 아닌데요. 가능하면 한자어를 조금 줄여 쓰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자어를 우리가 글을 쓰면서 안 쓸 수는 없죠. 우리 글은 한자어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는데, 근데 한자어라는 게 조금은 딱딱하고 생경하고 문장의 부드러움을 방해하는데 이 한자어가 그런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면 자꾸 우리말 쪽을 기웃거려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역부족이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냥 모자랐다 혹은 힘이 붙였다, 이렇게 써주면 훨씬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유한시 글을 몇 개 보면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런 문장이 있어요. 공무원 보고서나 뭐 어디 법전 같은 데 있을 만한 그런 한자어들이죠. 문제를 쌓아두고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또 소통에 초점을 맞춘, 소통을 끌어내는 사회 구성원이 우리 모두가, 그러면 글이 조금이라도 유연해지고 세련된 느낌이 간다. 제 이야기를 참고로 조금 오래 카피를 쓴 사람의 의견 정도로 받아들여서 내 카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조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첨삭이라는 것을 해봤는데요. 사람이 사람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는 표정, 호흡, 이런 걸 보고 얘기해야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카메라 렌즈에 대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예인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받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거나 글쓰기가 나는 참 어렵다, 글만 쓰라고 하면 부담스럽다,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당신의 글을 보내주십시오.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